아니,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윤정은 집 앞을 지나던 두 사람이 자신을 흘끗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용은 귀에 또렷하게 꽂혔답니다. 뭔가를 훔쳤다느니,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다느니 하는 이야기였죠. 윤정은 순간 발걸음이 굳어버렸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자신이 그런 이야기의 대상이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 슈퍼에 들어가도 인사 대신 낯선 정적이 따라붙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도 눈을 피하는 듯 했어요.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피해라도 준 걸까?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걱정이 뒤엉켰죠.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명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요즘 들리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그 한 문장이 윤정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감상평 한 줄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70을 넘긴 지금도 동네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쯤이면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매일 정해진 일상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되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차분했지만 집 안으로 돌아오면 잠깐씩 고요한 허전함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 윤정에게 최근 들어 동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답니다. 예전 같으면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을 이웃들의 표정이 어쩐지 어색하게 흐르는 듯 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릴 때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모습이 보였지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함은 더 커졌고 윤정은 자신이 뭘 놓쳤는지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었답니다. 한편 같은 동네에 사는 명희는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단호한 성격이라 누구든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남을 잘 챙기고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는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그 역시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마음을 다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윤정을 볼 때면 묘하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두 사람은 몇 년째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윤정의 표정이 유난히 움츠러져 보이자 명희는 왜인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걱정이 올라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장을 보려고 동네 마트를 찾았어요. 장바구니에 채소를 몇 가지 담고 계산대로 향했지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살짝 자리를 비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뒤에 서자 앞사람 두 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윤정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마음이 괜히 주눅들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려던 순간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래 지난번에 그 집 앞에서 난리 났던 또다시 익숙하지 않은 소문이 들렸지요. 윤정은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그날따라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와 불을 켜자 고요함이 밀려왔고
윤정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에 힘을 주지 못했지요. 내가 정말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하고 자꾸만 생각이 맴돌았어요. 혹시 며칠 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가 실수한 게 있었나? 몇 달 전 공사할 때 주민들과 나눈 짧은 대화가 오해를 낳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명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명희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에 약간은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윤정을 본 순간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윤정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말을 걸어왔지요. 그 말투에는 걱정과 머뭇거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곧바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명희는 주변을 살펴본 뒤 한 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요즘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 같지 않아서요. 윤정의 마음은 턱하고 내려앉았어요. 결국 자신이 무언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지요. 둘은 단지 입구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까봐 윤정은 괜히 주변을 살폈지만 명희는 그런 그녀의 불안까지 읽는 듯 했어요. 어제 주민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대요. 누가 밤중에 큰 소리를 내며 이웃과 싸웠다는 글이었는데 거기에 어르신 이름이 언급됐다더라고요.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자신이 싸움이라니요. 윤정의 손이 떨리자 명희는 조용히 자신의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르신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냥 상황이 꼬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커다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걱정은 더 커졌어요. 소문은 이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윤정의 이름을 올린 이상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윤정은 마음이 난장판처럼 어지러웠어요. 예전에는 밝게 인사하던 이웃들의 눈빛이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도 마주친 사람은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내렸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 윤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면 자신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소문이 맴돌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윤정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두렵게 느껴졌지요. 그때부터 윤정의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평범하던 하루가 낯설어지고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황은 예상보다 더 크게 번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윤정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동네 슈퍼에 가보기로 했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위축될 것 같았고 이대로 피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슈퍼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에 내가 직접 들었어.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누굴 막 욕하더라니까. 윤정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오래 산 주민이었지요. 조용히 뒤돌아 나오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던 찰나 그중 한 명이 윤정을 발견하고 순간 말을 멈췄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 어색함, 그리고 미묘한 경계까지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슈퍼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분이래라는 속삭임이 다시 들렸고 윤정은 주머니 속에서 손을 꼭 쥐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와 다시 마주쳤어요. 명희는 윤정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혹시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은 먼저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키우고 있어요. 윤정은 깜짝 놀라 명희를 바라봤어요. 누가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그러나 명희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며칠 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 것 같아요. 윤정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동안 불안과 의심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갑자기 실체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집 위층에 사는 분 있잖아요. 최근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예전에도 작은 일로 이웃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분이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정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올렸구나 하는 현실감에 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거실에 앉아 계속 생각이 이어졌어요. 자신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쳐본 적도 없고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마음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차오르다 결국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설명조차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오해의 대상이 되어버린 무력함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윤정이 타려 하자 탔던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갑자기 내렸어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순간 윤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 명희는 윤정을 지켜보며 점점 걱정이 깊어졌어요. 그녀는 과거 자신도 여러 오해 속에서 혼자 버티던 시절이 있었기에 윤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지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어르신이 이런 고생하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명희의 단단한 목소리에 윤정은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주민 게시판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글 아래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난번에 언급된 분이 또 그런 거 아니냐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지요. 이름을 직접 적진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윤정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어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이름 없는 비난을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였지요. 멈추지 않는 소문은 마치 커다란 파도처럼 윤정을 향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윤정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정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서곤 했지요. 예전에는 평범했던 동네 풍경이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가득한 것만 같았어요. 괜히 나갔다가 또 누가 뭘 말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쉴 틈 없이 스쳐갔어요. 어느 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데 아래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사람이 위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 했고 다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 자주 연락하진 않지만 가끔 안부를 묻던 큰딸이었지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윤정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딸은 금방 눈치챘어요. 요즘 동네에서 무슨 일 있다면서? 그 말에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 벌써 딸 귀까지 들어간 걸까 싶어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딸은 이어서 말했어요. 아는 분이 그 근처 사는데 무슨 글이 올라왔다고 하길래 엄마는 절대 그러실 분 아니라고 했지. 윤정은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이 밀려왔지요. 자신 때문에 딸도 불안해지고 혹시라도 오해가 퍼지면 멀리 있는 가족에게까지 번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윤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오해가 좀 생긴 것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귀에도 힘이 없이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정은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슬픔, 답답함, 억울함이 한꺼번에 쌓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것 아닌 일이 이렇게 커져버릴 줄 알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대처했을까 하는 후회도 이어졌지요. 며칠 뒤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민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셔서요. 혹시 밤에 어떤 소음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윤정에게는 마치 잘못을 추궁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자신이 방어하듯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작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지요.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남긴 글 한 줄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소문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주민들의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 윤정을 조심스레 피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윤정은 이를 실감했어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하고 조용한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윤정은 창문을 닫고 조용히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네. 하지만 생각을 해도 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고 시간에 맡기자니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지요.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이 윤정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윤정의 마음은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거실을 정리하던 중 문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복도를 서성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쏙 밀려 들어왔지요.
윤정은 조심스레 다가가 종이를 주었어요. 작은 쪽지 한 장이었는데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곧 말씀드릴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윤정의 심장은 순간 크게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과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일 텐데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고지라는 말을 남긴 걸까? 윤정은 종이를 여러 번 뒤집어 보며 생각을 굴렸어요. 손글씨는 깔끔했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앉아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놀란 윤정이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명희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어쩐지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져 있었지요. 어르신,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명희는 급하게 숨을 골라가며 말했어요. 윤정은 방금 받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쪽지를 본 명희는 눈을 조금 크게 뜨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제가 생각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윤정은 놀라며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그러자 명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위층에 사는 조은미 씨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분과 잠깐 얘기할 일이 있었거든요. 표정도 불안해 보이고 자꾸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윤정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층 주민이라면 몇 번 마주친 적 있었지만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위층에서 들렸던 발걸음 소리와 울먹이는 목소리. 그때 윤정은 혹시 싸움이라도 난 게 아닐까 했지만 새벽이라 나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 그 소리가 아마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랐어요. 명희는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알아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미 씨가 최근에 가족 문제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위층에서 나는 소리를 누가 아래층에서 들은 것처럼 오해하고 은미 씨가 급하게 쓴 글로 어르신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윤정은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꽉 차 있던 마음이 슬며시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왜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아야 했는지 서러움이 밀려왔지요. 그럼 그분도 실수였다는 걸 아는 건가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곧 정식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윤정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직접 사과하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정의 몸은 순간 굳어버렸어요. 명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깨는 잔뜩 움츠러져 있었고 눈은 벌써 붉게 충혈돼 있었지요. 바로 위층에 사는 조은미 씨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선은 그녀의 말을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은미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날 남동생이랑 크게 다퉜어요. 전화로 오래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도 많이 흥분해서 울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위층 소리인데
아래층에서 난다고 생각해버렸어요. 윤정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오해와 상처가 그 짧은 말 속에 모두 설명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올렸던 글들을 삭제한다고 관리소에 요청한 확인서예요. 오늘 다 정리된다고 해서 먼저 가져왔어요. 종이는 몇 번이나 구겨졌다 펴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고민하고 망설였는지 느껴졌지요. 윤정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상처는 컸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이상 더 이상 매섭게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자신도 혼자 마음을 움켜쥐고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왔다는 것이 서글펐지요.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과를 받아들이시든 시간을 더 필요로 하시든.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미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 순간 은미 씨는 다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정은 명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숨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끝없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이제 마침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두 사람의 삶에 전혀 다른 변화를 불러올 씨앗이 되고 있었어요. 사과를 받고 문을 닫은 뒤 윤정은 거실 가운데에 잠시 멈춰 섰어요. 마음은 아직 서늘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단단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명희는 윤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 남은 건 동네에서 퍼진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일일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부담이 있었답니다. 명희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관리사무소로 함께 내려가서 은미 씨가 남긴 확인서와 수정 요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지요. 관리 직원은 이미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안으로 관련 글은 모두 삭제되고 잘못 적힌 내용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윤정은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아직 남아있는 찜찜함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관리실을 나서는 길에 명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사실 이런 일은 글만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오해한 부분은 직접 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득해졌어요. 자신이 나서서 설명을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떨렸지요. 하지만 지금껏 너무 오래 침묵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윤정은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지도 몰라. 명희 말대로 내가 직접 말해야 끝이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용기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미 두 번이나 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윤정은 숨을 크게 들이켜고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같은 층에 사는 박 어르신 부부가 서 있었어요. 평소 친절하고 말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요즘 들어 윤정을 피하는 듯 했던 그분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지요. 윤정 씨 오늘 관리소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미안해서 왔어요. 윤정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이었지요. 박 어르신 부부는 급히 덧붙였어요.
그 글을 보고 잘못 짐작했어요. 당신이 그러실 분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소문이 많아서 괜히 섞여버렸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은 마음이 찡해졌어요. 분명 상처가 컸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나갔던 윤정은 또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던 바로 그 이웃이었지요. 이번에는 눈을 피하는 대신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어요. 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은 얘기로 괜히 멀리했네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윤정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잘못된 인식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저녁이 되자 명희가 다시 윤정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 주민 몇 분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곧 동네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윤정은 명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지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조용히 살아오셨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느껴보았어요. 바람은 시원했고 동네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함이 돌아온 듯 했지요. 윤정은 천천히 창문을 닫고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이야기는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은미 씨는 며칠 후 직접 주민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지난번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오해는 바로잡혔습니다. 글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본 주민들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를 산책하던 윤정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평소 인사를 피해가던 이웃들이 먼저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거예요. 윤정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그 인사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걸음도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명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명희는 윤정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오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윤정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100번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명희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사는 거죠. 어르신도 예전에 다른 분들 많이 챙겼잖아요. 이번엔 제가 돕는 차례였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은 가슴 깊이 작은 울림을 느꼈어요. 그동안 겪은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지켜볼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윤정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진정한 관계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윤정의 마음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낼 순간이 앞으로 찾아오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 어느덧 동네는 다시 예전의 고요한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윤정은 아침 7시에 맞춰 집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천천히 산책을 나서는 일상을 회복했지요. 하지만 이번 산책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의 인사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편안함이 담겨 있었지요.
무엇보다 윤정 본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다 윤정은 생각했어요. 나는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동안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물론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 그것을 잊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공터에 도착하니 벤치에 앉아있던 명희가 윤정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훨씬 편안하네요. 윤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명희 옆에 앉았지요. 명희 씨 덕분이죠. 혼자였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요.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그 말에 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윤정은 그 순간 삶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잠시 후 위층 은미 씨가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지요. 윤정 어르신 잠깐 괜찮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때도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죠.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누구나 힘든 시기에는 실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 조심하는 거예요. 은미 씨는 그 말에 울컥한 듯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윤정은 오히려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젠 잘 지내봐요. 위아래 이웃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은미 씨는 비로소 큰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오해는 완전히 풀리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지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작은 공지가 올라왔어요. 최근 발생했던 주민 간 오해 사항은 모두 해소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공식적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이번 일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조각이었어요. 동네 주민들도 공지를 확인하며 다시 335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지요. 그날 오후 윤정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명희를 찾아갔어요. 명희 씨, 이거 좀 받아요. 안에는 직접 만든 도라지청이 담겨 있었어요. 명희는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다. 어르신, 이런 걸 왜? 윤정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웠다는 걸 말로 다하기 어려워서요. 그저 마음이에요. 명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냥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벤치에 앉아 따뜻한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서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정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흔들렸던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일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오해는 풀렸고 사과는 전해졌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담기기 시작했지요. 윤정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을 주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새로운 관계를 남겨주기도 하는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집에 명희가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온 은미 씨도 있었고, 다시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도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저녁 햇살은 따뜻했어요.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긴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음이 마침내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마음속에 새겼어요. 삶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되는구나.